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석 3위는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박범계 법사위 간사까지 권한대행이 특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헌법기관 구성을 못한다. 본인들이 주장을 다 했고 말장난이 아니고 이거는 과거에 선례가 있는 사안이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6명. 그러니까 김성수 6명으로 헌재에서는 뭐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것 같은데 추가로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국민의힘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쟁점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예. 이 헌법에 보면 헌법 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사람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9명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6명이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게 113조, 헌법 113조를 보시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지금 현재 6인 상태에서 만약 이 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탄핵 결정이 인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관련 법이 헌법재판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23조에 심판 정족수라는 부분이 있고 이 1항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인이라고 하면 7명에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자체가 심리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10월 14일에 이 그 가처분이 인용된 사건이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지금 가처분 인용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인 정지 상태에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런 가처분 상태에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런 엄중한 사건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이 부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까지도 법리적인 쟁점이 되다 보니까는 예. 지금 앞서 본 영상에서처럼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 2017년에는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탄핵 국면이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이 이렇게 지체되면 안 됩니다. 대법원장은 속히 후임자를 지명해서 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를 거친 뒤에 임명하면 됩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최소한 한 달 전에부터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먼저 이 의원님 뭐 민주당에도 물어볼 때 똑같은 걸 여쭤볼 텐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다를까요? 여야가 다르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사실은 그런 상황이고 각자 정당 입장에서 이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게 우리 당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맥락 속에서 나온 수면 아래에서는 그거를 따지고 그렇죠. 있는 그걸 것이죠. 따진 거죠. 예. 지금 이제 9명을 보내면 이제 헌법재판관이 완전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심리를 좀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2번, 3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랬었거든요. 한 주는 2번, 한 주는 3번 하면서 집중 심리를 해서 그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시간 더 많이 걸린다고 보는 이유가 관계자가 너무 많습니다. 군인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요, 국무위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총 한 40여 명이 넘을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그 관련된 증인들까지 다 부르게 되면요. 상당한 시간이 180일 원래 돼 있지만 180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명을 완전체를 채워서 헌재 심리 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권한 대행이죠. 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행정권이 넘어간 걸로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권. 행정의 권한인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임명권 같은 건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정치적 행위의 권한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권한 행사까지 총리한테 넘어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게 또 다수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권한 대행이 지금 권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만약 그럴 경우 탄핵까지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탄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야당에서 역풍을 받을 수 있고 탄핵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예. 그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9명 맞춰야 된다,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2017년에 민주당은 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인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임명권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와 관련해서 행정부 내의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헌법재판관이라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그 자리에 임명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대통령 지명 모시였고 그렇죠. 이번에는 국회 모시기 때문에 다르다. 엄밀히 다르죠. 예.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이잖아요. 3명은 대통령,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의회, 국회. 예. 이렇게 나눠놓은 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각각 3명씩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정말 그야말로 가장 중립적으로 모든 판단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이 3부 요인에 하나하나씩 3명씩 그 임명권을 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9명 중 6명이 임명되고 3명 남은 게 딱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몫 아닌 국회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 서명만 해주는 겁니다. 예. 아주 소극적 권한인 거죠. 그리고 2017년 저 때는 뭐였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9명에서 진행을 하다가 1월에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예. 그건 대통령 지명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이게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권한인 몫인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예. 그런 다음에 3월에 인용이 돼서 탄핵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정미 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장 지명 몫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른 사람을 후임을 지명을 해서 그 황교안 대행이 서명을 해줘서 통과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 추천 몫이나 사실 대법원장 추천 몫도 더는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장 추천 몫 역시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나 그 당시에는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장 몫은 해도 된다라고 밀어붙이면서 임명을 했던 것이고 예. 이 국회 추천 몫은 서명만 해주는 거지 대통령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 권한 행사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2017년과 지금을 여야의 상황, 지금 상황 안 바뀌었죠. 그때도 여당은 국민의힘이었고요. 지금도 여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여야 상황이 전혀 안 바뀌었고 그 9명의 구성 중에 누가 추천을 하느냐 그 상황이 바뀐 거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야말로 그때와 지금이 다른 내로남불을 모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권한대행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었을 때요. 그때 한번 헌법재판관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 행사하는 거는 선례에 비춰보면은 만약에 권한 행사한다 그러면은 탄핵 인용된 이후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그 이후에 한 거는 이후에도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지명 몫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인용 이후에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드린 건 이정미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대통령은 서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지 예. 대통령 지명 몫은 여전히 그대로 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목해드리고 싶습니다. 6명이 유리하냐 9명이 유리하냐 이렇게 뭐 다른데 이거는 김성수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6명이 하느냐 9명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헌법 113조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6명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원 동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9명이라고 한다면 3사람의 재판관이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7인으로 이제 기준이 돼 있는 헌법재판소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도 9명이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되는 이유가 이 헌법재판소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 이 111조 2항에서 보면 후단에서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11조의 3항을 보면 제2항의 재판관 중에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예. 이게 앞서 영상에 나왔던 것이 이제 2017년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는 2016년 말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는 이런 쟁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공석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쟁점이 있었는데 그 명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은 나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예. 동일하게 이런 법리적인 쟁점이 되는 겁니다. 짧게만 네. 보론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왜 국민의힘이 이 9명, 3명의 임명을 막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6명이 만약에 심리를 결정하고 판결을 하게 되면 단 1명의 이탈만 나와도 이건 기각됩니다. 예. 근데 7명, 8명, 9명이 되게 되면은 두세 명의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6명만 이거를 찬성을 하면은 인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헌법재판관 임명돼 있는 6명 중에 딱 1명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 정영식 헌법재판관. 그 사람의 이탈표를 기대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국회에서 왜 3명이 추천 안 되느냐 그 이유를 근원적으로 따져보면요. 그 민주당에서 3명 추천 안 한 거죠. 왜 안 했냐면요. 탄핵을 23명이나 탄핵을 이제 해서 헌재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헌재에서 9명이 되면은 빨리 이제 심사해서 기각해서 다시 업무로 복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헌재에서 기각돼 가지고 제자리로 복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3명을 추천 안 해왔던 겁니다. 그 알겠습니다. 결과 지금 스텝이 꼬여서 지금 야당이 복잡한 상황이 된 거지. 원래 예. 그 원인은 야당에게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여야가 하는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영상 한덕수 대행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와 헌정 질서는 이미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부권 문제도 있고 당정 협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한 국정안정협의체를 할 것이냐. 글쎄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거부권 일단 좀 뭐 연기했고 근데 계속 이런 사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첫 번째로요. 일단 당의 입장은 뭐였냐면 처음부터 6개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애초에. 행사해달라 예.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예. 이미 이거 입장이 이제 달라지거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청한 사안인 거고
그 요청한 상황에서 권한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요. 예. 권한 대행은 거기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아까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총괄해서 넘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이게 선례가 또 있습니다. 예. 그냥 과거에 탄핵 노무현 정부죠. 고건 대행이요. 고건 대행 때 예. 노무현 정부 때 탄핵돼서 고건 총리가 권한 대행했었는데 그때 법안이 넘어왔었는데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일관되게 수용을 해가지고 법안을 2개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여당의 입장이 이미 권한 대행하기 전에 확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한덕수 총리가 고민할 거 없이 바로 예.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얘기도 들어볼게요. 일단 6개 법안의 성격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고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기간 동안 고건 대행도 2가지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킨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6개 법안 중에 근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은 사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공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도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공조 혐의가 뚜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의 이런 좀 절차들을 좀 밟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그 국무총리까지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하게 될 경우 국정 공백이 또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류하겠다.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조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백번 양보해서 양국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소극적 권한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특검법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겁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특검법에 예.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면 특검법을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셨지만 그 한덕수 권한대행만큼은 중립적인 이 스탠스로서 이 공백을 이 현상 유지로 하면서 유지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 거부권 행사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하고 예. 있는 겁니다. 참 권한대행의 실질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에게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김성수 변호사님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라는 점도 한덕수 대행의 운신의 폭을 좀 좁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래도 형사적인 이제 뭐 내란죄 공범이라든지 뭐 이제 주요 종사자라든지 이런 쟁점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무 이제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운신의 폭이 뭐 좁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뭐 권한 대행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법리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권한 대행자에 대한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할 수 있느냐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해석상의 좀 모호하잖아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제2요구권 같은 경우도 이제 헌법상에 있는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한 중에 하나인데 그 법안에 대해서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일 요구할 수 있고 제일 요구하게 되면 국회에서는 출석위원 제자구현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제2요구권 같은 경우도 이 거부권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제 명칭이 되고 있는 것인데 예. 이 부분도 이 대통령의 임명에 관한 이런 권리와 같이 어떤 부분까지가 권한 대행의 이제 행사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따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예. 이런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는 결국엔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좀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헌법 예. 말씀 좀 보태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예. 이유가 뭐냐면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또 탄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예. 국정 혼란을 의도하거나 또는 국정 혼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야당은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줄기차게 반복해오고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탄핵 협박에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법치주의와 권한 대행이라는 확립된 어떤 권한 이양에 대해서 권력을 당당히 행사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가 그 탄핵 협박에 물러서는 예.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성추인 부의장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탄핵 소추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쥐고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해석에서 실제로 그러면 탄핵안을 처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원래 당내에서는 탄핵소추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원래 더 다수입니다. 왜냐면은 그 공조 혐의가 짙다. 이거 수사 결과를 볼 것도 없다. 왜냐면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국무위원 이 절차,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포고령을 선포할 때도 포고령에 그 국무총리의 사인이 없으면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국무총리 사인이 사실상 지금 안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다른 군인들은 사실 뭐 항명도 하고 태업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적극적인 항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은 계속해서 반대를 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방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실상의 공범이다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 뭐 그 국정 그 혼란 때문에 우리가 했다는 거를 그 거짓말 약간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진심이거든요. 이 국정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아까 서명해야 되는 사람 중에 그 다음은 또 기재부 장관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국무총리도 그렇고 기재부 장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뭐 이주호 교육부 총리까지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 국정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최대한 이 법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 좀 더 드러날 때까지는 최대한 국정 공백을 막아라라는 이 권한을 준 건데 예. 그 권한을 활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혐의까지 있는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이해 충돌이죠. 그러니까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 그런 것까지 하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정말 탄핵 소추를 하자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기 때문에 그때는 막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실제 드립니다. 탄핵안을 올릴 수 있고 그렇죠. 처리할 수 예, 있. 그 목소리가 사실 더 큽니다. 더 크다. 네. 저는 제가 보기에 한덕수 예. 총리가요 여기서 본인이 고민할 게 아니라 당당한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을 넘겨서 국회에서 본인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맡겨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